반갑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나스닥은 0.9, S&P 500은 0.47 상승했습니다. 좋은 것은 뭐냐면 장 초반에 하락세로 진행이 됐었는데 후반부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대신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회복이 되긴 했지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 지속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후반부 들어서면서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상승 기조를 유지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제히 상승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술주 쪽에 반등 포인트가 오늘까지 더 이어졌다. 즉 이틀째 상승인데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됐겠죠. 자, 급하게 올라가는 시점, 그 다음에 살짝 올라오는 시점까지 본다라면 이제 이 단기 반등에 대한 매수세는 다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급락 이후에 나타난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을 유지하려면 옆으로 누워주거나 한 2, 3일 정도 누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그냥 바로 당겨주거나 그런 정도가 나타나줘야지 되고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이슈들이 나타나줘야지 되는데 글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지표 아시죠? 이제 CPI 지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실업률,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주의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런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나갔죠? 실적 시즌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제는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거나 또는 시장 환경에 따른 그런 분위기가 주요하게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뉴스는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가 의구심 속에서 기술주 반발 매수라고 되어 있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반발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인데,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이것을 뒷받침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저가 매수세로 지탱이 되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를 이끌었던 전통 산업주는 대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 제조업의 상징인 캐터필러는 2% 정도 올랐지만 월마트나 JP 모건 체이스, 비자, 프록터 앤드 갬블 등등등등 이 기업들은 1, 2%대 조정을 받았다. 일단은 수급이 또 다른 데로 움직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떨어졌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3% 넘게 올라오면서 그래도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모두 견인했다. 엔비디아도 잘 올랐었죠? 네, 엔비디아도 2.4%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1% 정도 올랐고, 뭐 대부분 다 잘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3% 정도 상승, 알파벳도 0.4%. 알파벳은 좀 다르게 가는가 봐요. 그죠? 네. 그다음에 뭐 AMD라든지 등등 기업들 다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비공식적인 뉴스였죠. 네. 엔비디아의 HBM4, 즉 베라루빈의 마이크론의 HBM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마이크론이 급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막판에 좀 회복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날개를 더 달아줄 수 있는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글쎄요, 미국 쪽 반도체 기업들을 제끼고 해먹겠다? 네, 쉽진 않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비공식적으로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론은 조금 애매했고, 원래 마이크론이 떨어지게 되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거는 어쭈 쟤 떨어져 나가네, 우리한테 오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상황이 됐다. 자, 그래서 AI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반도체 주식이 여전히 견조한 수요를 확인하면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반도체 지수가 1.4% 상승을 했다. 오라클은 9% 정도 올랐네요. 네, 계속해서 내리기만 하다가 이제 또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됐고, 낙폭 과대라는 인식이 저가 매수. 자, 지금 저가 매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뉴스에서. 저가 매수, 저가 매수, 저가 매수. 저가 매수는 뭐냐면 주가가 완전히 이제 바닥을 잡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볼 수 있겠지만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그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갔다. 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맞기는 한데, 자, 요거를 또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는가? 왜? 지금까지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난 상승의 에너지를 약간 뭐 좀 덜어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간길을 가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만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상황이 아래로 떨어질 때는 어떤 것을 봐야 되지,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떤 것을 봐야 되지,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대기를 하자, 이 얘기죠. 그냥 맘 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나타날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가자라는 식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가 또 가는 거죠, 뭐. 네, 그쪽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부터 떨어지겠죠. 네, 뭐 그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아마 이번 명절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 만기 지나면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것들. 일단 당장 오늘도 상당히 볼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장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긴장 요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 상선의 그런 통행을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란에 대해서는 그 이란 안에 있는 자국민들 대피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긴장감이 계속 강하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불거져 나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과의 얘기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미국이 또 핵 군축, 그 핵무기에 대한 그 개수를 제한하자는 그런 것들을 중국과 러시아한테 이제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그런 걸 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뭐 일단 계속적인 어떤 갈등 요소들은 아주 미세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는 봐야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 속에서 기술주가 커진 변동성 속에서도 실적을 보면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기술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23%대로 여전히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이 AI 쪽, 반도체 뭐 등등등,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성장률이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이 일단 되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좀 둔화될 것이다. 즉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올해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해드렸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어차피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규모가 커지더라도 성장성이 계속 100%, 200% 막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점점 성장성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포인트가 이제 추세가 좀 꺾이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빌미 요소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말이죠. 주가 시장,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그러한 데이터들을 선반영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선반영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선반영했느냐가 중요합니다. 24년도에 있을 실적을 이미 주가에다 반영을 시켰다라면 요거는 더 올라가지 못하거나 올라가더라도 찔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요거인데 이게 이 실적을 얼마만큼 선 반영했느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너무 올랐다 싶은 애들 있죠. 뭐 100% 정도야 뭐 상관없는데 뭐 500%, 뭐 700% 뭐 이렇게 그냥 가파르게 뛰어 올라가는 애들 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네.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옥석가리기가. 그래서 실적의 전망치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뛰거나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냥 빵빵빵빵 튀어나가는, 물론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만 관심권에 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요, 부담스럽다라는 게 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등이 지금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에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올 들어서 현재까지도 네 22%나 밀리고 있다. 지금 나스닥 지수도 빠지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도 있죠. 단기적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상황이다. 자, 이전 상승분에 대한 필요한 소화 과정이고 올해와 내년 사상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자, 이익 성장률이 계속되면 주가는 일단 저평가로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지 실제로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벌 것이다라고 뻥튀기를 많이 해놓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뻥튀기가 돼버리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가 되는 거죠. 전망치가 높아졌어요. 주식 삽시다 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안 나와버리면은 주가가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데 요거가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대감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때리기 시작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왕창 물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당장 내일 눈앞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한참 후에 한 5, 6개월 뒤에 나올 것인지 5, 6개월 뒤에 나온 조정이라면 지금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네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에 미국 증시 추가 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도 지금은 보면 좀 과하다라는 느낌도 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에게는 특히 어려운 장세. 지금은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도 어려운 장세입니다. 이게 쭉쭉쭉 올라가던 장이면은 쉬워요. 그냥 사놓고 기다려주면 그냥 바로 수익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결정권. 그 다음에 팔고 나서 올라갔을 때, 사고 나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복잡스러운 전략들을 많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스로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대체적으로 머리 아픈 거 싫어하니까 야,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해, 저런 정도 시점에서는 저렇게 하도록 해,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를 좀 돌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펀드사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수를 한번 흔들어주면 얘네들만 노리고 들어가는 물량들도 있어요. 로스카스 끌어내는 그런 물량들이 있는데 일부러 주가를 거기까지 낮추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더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물량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유도시키고 그 다음에 나는 아래쪽 하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들. 지금 외국인들도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헛다리를 조금 짚었을 수도 있는 게, 자, 포지션은 하방으로 많이 쌓아놨어요. 그 다음에 현물을 막 갖다 때립니다. 근데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와.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와. 왜냐면 지금 열심히 외국인들이 그냥 프로그램까지 써가지고 막 엄청나게 팔아서 주가 떨어지는 것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계속 사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게 포지션을 축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막 그거 가지고 좀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향성만 보면은 외국인들에 의한 주가 하락이 있을 것 같은데
꿈쩍도 안 하니, 야, 이거 외국인들 지금 속 탈 일이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어쨌든 외국인들 만기 포지션은 이번 주 만기 10일 목요일까지는 네, 두고 봐야 됩니다. 대량 매도에 대한 압박감이 아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일단 주의하면서 가긴 하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난해와 같은 적극적인 매수, 저가 매수 성향이 다소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는 그 강도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나스닥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이 22조 원이 넘었답니다. 자, 이 출퇴근하시면서 직장인분들이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포모에 대한 공포감. 근데 사실 포모에 대한 공포감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하면서 주식을 매매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일하면서도 네, 그냥 화장실로 가셔가지고 매매하시거나, 네, 대부분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사장님들은 자기 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하기도 하고, 네, 직원들은 네. 아유, 담배나 피러 갈까? 그러면 거기서 매매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하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포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정규장 내에서도 매수를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하긴 하죠. 네. 점심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하려고 하면 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 시간 외, 즉 퇴근 시간 이후까지 또는 출근 시간 이전까지 네, 전부 다 활용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매매를 해요. 매매를.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아유 오늘 어떻게 됐지? 요거 구경만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매매를 해버린단 말이죠. 자, 매매를 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게 네.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매매가 좀 잦은 매매로 들어가게 되죠. 아씨 오늘 올랐네 오늘 내렸네 팔자 말자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사고 팔고가 많아지면서 그게 지금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특히 올해 들어서면서 이게 연초 효과일 수도 있어요. 12월 달에는 7조 원이었는데 지금 1월 달 2월 달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는데요.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21조 원이라고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장이 일단은 1월 달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고 2월 달에도 살짝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들이 만약에 또 잘 소화가 돼버리게 된다면 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네, 한 방에 이렇게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좀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될런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렇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한국거래소에서도 6월 29일을 목표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을 도입하겠다. 단계적으로 24시간 거래 체계를 구축하겠다. 주식시장을 무슨 코인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된 거죠. 네. 아,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이 점심시간도 좀 있고, 네, 그건 너무 옛날인가요? 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아무튼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넥스트레이드는 12일부터 거래 대상 종목을 700개에서 650개로 축소한다. 왜? 거래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넥스트레이드에서 탈락되는 종목들이 좀 생길 것이다. 네, 좀 답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이거 맛을 들여놨기 때문에 시간 외 거래가 아니라 넥스트레이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요거를 잡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참, 네, 돈이 있는 곳에는 욕심이 끝없이 네. 펼쳐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이 욕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욕심이 아예 없으면 안 되겠죠. 욕심은 있어야 되지만 탐욕이 없는 네, 탐욕. 모든 것은 그 탐욕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조금 억누르는 그런 거.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은 또 발전의 그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욕심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적당한 욕심만 부리시고요. 탐욕으로 가지 않도록, 야, 저 자식들 많이 벌었다고,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나는 레버리지 막 4배, 5배 이렇게 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숨에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팔자를 고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꼭
다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되는 게 많았으면 여러분 주변에는 전부 다 부자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왜들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까? 네, 쉽지 않은 겁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은 일단 방향성 탐색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어제 수급도 약간 포지션이 애매하게 꼬이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가장 핵심은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전환되느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변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의는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천천히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